예, 양해왕장구 상 4장 할 차례입니다. 드디어 이제 4장에서 양해왕이 왈 과인 원한 승교하니이다. 제가 과인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악설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양해왕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지고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렇죠. 뭐 양해왕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맹자가 딱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이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리를 얘기합니까? 하필요할 리 있고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야 뻥 찌는 거죠. 양해왕이. 그래서 인의라는 이 성선설적 그 세계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 바로 앞에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네. 정전법, 왕도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내비쳤죠. 현자들도 이런 정원, 자연 이런 걸 즐깁니까? 이제 이런 물음을 양해왕이 맹자한테 하니까 현자라야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왕도 정치 얘기를 여민동락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성선설이라는 게 완전히 관념적이고 우리하고는 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 정치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거구나. 문왕의 예를 들어서 정전법의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이런 제도가 이런 정치가 실행이 됐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4장에서 양해왕이 원한승교하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자세로 이제 양해왕이 바뀌니까 맹자가 처음 한 얘기가 이거죠. 맹자 대왈 살인 이정여인 유이이오이까. 사람을 죽이는데 이정 몽둥이로 죽이는 거하고 인 이 칼날인자죠. 칼로 죽이는 것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고 양해왕에게 처음 질문을 했습니다. 양해왕이 무이이하니이다. 다를 게 없죠. 몽둥이로 죽이나 칼로 죽이나 총으로 죽이나. 이인여정 유이이오이까. 칼날로 죽이나 정치로 죽이나 서로 다른 바가 있습니까? 당연히 무이이하니이다.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양해양의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포유비육. 포유비육하며 구유비마하고 민유기색하며 야유아표면 차는 솔수의 식인냐니이다. 마국간에 살찐 고기들이 있고 푸죽간에 살찐 고기들이 있고 마국간에 살찐 말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푸죽간과 마국간이 다 뭐죠? 왕의 푸죽간, 왕의 마국간에는 이제 고기들이 많이 있고 살찐 말들도 이제 많이 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유기색,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서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야유아표, 들판에는 굶주린 굶어 죽은 시체들이 있어요. 이 표가 시체입니다. 아가 굶주린 거예요. 굶주린 시체들. 차는 솔수의 식인자라.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은 것하고 같다.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은 것 같다. 실제는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정치가 왕의 푸죽간에는 고기들이 넘쳐나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들이 있는데 들판에는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거 하고 같다. 수상식을 차 인이 오지연을 위 민부모라 행정호대 불면허 솔수의 식인이면 오제기 위 부모야리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거를 사람이 미워하나니 백성의 부모가 돼서 위민부모에서 정치를 행하는데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면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면 그 백성의 부모가 됐다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 백성의 부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몰아서 짐승들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민유기색 야유아표. 요게 지금 양양의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죽어나가는 시체가 들판에 있어요. 근데 양양의 마국간에는 살찐 말들이 있고 푸죽간에는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양양의 현실을 근거해서 지금 맹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지금 들판에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군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는가? 아주 그냥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첫 구절부터 강펀치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어떨까요? 양양은 엄청 쓰라릴 겁니다.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시키고 있다. 당신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공자의 얘기를 지금 인용합니다. 중리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용자 기 무후오인저 위기상인이 용지하라 시니 여지야 기사 삼인 기사야리 있고 이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이 용을 쓴 사람 이 용이 뭐냐면 요 주자주를 요건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용 종장목 우인야라 사람 비슷하게 무덤에다가 묻어두는 나무예요. 요 고지장자 옛날에 장례를 할 때는 속초위인 이위종 속초위인하여 이위종이하고 위지 출현 하니 락사 인형이라 자, 용이라는 것은 장례 지낼 때 사람 비슷한 그 형상을 그 장례 무덤에다가 같이 묻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옛날 장례 지내던 분들은 풀을 묶어서 사람 형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을 호위하게끔 종위 쫓아서 죽은 사람을 쫓아서 그 죽은 사람을 호위하게끔 했는데 이름을 추령이라고 그랬다. 이 추가 이제 꼴추예요. 꼴추. 풀로 그 만든 신령스러운 물건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약사 인형이라 그냥 사람의 형체하고 좀 비슷하게 풀로 그냥 대충 엮어서 이렇게 무덤에 같이 묻었다는 건다. 근데 중고역지하야 중고라고 그러면은 이제 고지장자 할 때는 고는 이게 요순임금 그 다음에 하나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중고는 주나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나라 주나라 중고역지하야 역지 이용하니 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중고에 은나라 주나라 때부터는 유면목 기발하야 근데 이때의 용은 말이죠 얼굴이 있어
눈이 있고 또 움직여. 기발이라는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즘 뭐 AI 로봇처럼 조금씩 눈알이 돌아가고 팔을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목각 인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태인이. 그래서 사람 모습에 아주 굉장히 비슷하게 했다. 고로 공자 오기불인. 그래서 공자께서 그 불인함을 미워 하셔서 이 언기필무희야. 그 용을 만든 사람은 후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다. 맹자가 말하기를 차작용자, 이 용을 만든 사람은 단 용상인이장, 사람 비슷한 모습을 해서 나무를 깎아서 장례식에 넣는데도 공자 유오지, 공자가 매우 미워했는데 황실 삼인기사와 실제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사람, 그런 군주를 공자가 얼마나 미워했겠는가. 무덤에서 목각 인형을 넣는 것만 해도 후손이 없을 거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짐승을 몰아서 자기 창고와 마구간에는 살찐 말들과 많은 고기들이 있으면서 들의 백성들은 굶어 죽게 만드는 사람을 오죽하겠는가. 이시왈 위인군자 고 미상유 솔수식인지심이라. 나라의 임금이라는 사람은 짐승을 몰아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연인아. 그러나 순일기지요. 자기 한 사람의 욕심을 쫓고 이 불효기민, 그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게 되면 즉 기류 필지어 차라. 그 말단이 반드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군주의 창고에는 살찐 말들과 고기들이 있고 들판에는 죽어 나자빠지는 백성들이 있고 그럼 이위 민부모로 백성의 부모가 됐다는 사람이 라는 말로 양해양에게 고했다. 부모지어 자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위지 취리 피해 예언을 자식들을 이롭게 하고 해를 피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일인데 미상경각이망 우회하나니 부모는 잠시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 품을 회 사랑함을 잊지 않는데 하지
시지부려 견마와. 어찌 개나 말보다 말처럼도 여기지 않게 백성들을 개나 말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양양이 지금 이 양양이 다스리고 있는 위나라에 지금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 근데 양양의 창고에는 살찐 말들과 많은 고기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희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도 굳이 하고 싶은데 요 앞에도 그런 얘기 했죠. 여기가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좀 옮겨주고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백성들은 늘지 않고 옆에 나라하고 비슷합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그래요? 50보 100보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서 이제 왕도 정치 얘기를, 정전법 얘기를 이제 했죠.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양해왕은 백성들에게 창고를 개방해서 굶어 죽는 백성들을 구휼하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은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흉년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에 얘기를 좀 보면 조금 옮겨주고 이제 그런 노력은 하는데 맹자는 그걸 50보 100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 당장 창고를 열어서 굶어 죽고 있는 백성들을 구휼해야 된다. 근데 왜 양해왕은 말을 안 들을까요? 요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안 듣는지. 양해왕 말. 양해왕이 말하기를 진국 천하막강은 이나. 진국 천하막강은 수지아니다. 예, 진나라 요 뒤에 이제 그 지금 양해왕의 나라는 위나라인데요. 위본 진대부. 위나라는 본래 진나라 대부 위사가 여 한시조씨로 공분진지하여 호왈 삼진이라. 고로 해왕이 유자위 진국이라. 위나라는 본래 진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진나라에서 위사하고 한 누구하고 조 누구 요 세 사람이 이 진나라를 나누어 가진 거죠. 그래서 삼진이라고 명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양해왕은 자기를
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국, 천하 막강원, 천하에 적이 없어. 그렇게 영토가 넓은 나라엔 이것은 수지, 소지야. 노인께서도, 노인은 이제 맹자를 얘기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급 과인지신하여 동폐어제하고 동폐어제에 장자 사언하고 서상제어 진 700리 하고 남요고 초하니 과인이 치지하여 원비 사자하여 일세지하노니 여지하즉 가이까. 이유가 이거예요. 진나라가 원래 큰 나라였는데 양해양에 이르러서 급과인지신하여 동쪽으로는 제나라한테 패했다. 그래가지고 맏아들이 죽었어. 그 전투에서. 서쪽으로는 진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땅을 빼앗겨서 700리나 빼앗겼어요. 700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땅이죠. 100리가 보통 한 제후의 나라가 100리인데 이 진나라가 엄청나게 큰 거죠. 남쪽으로는 또 요거초 초나라한테 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과인 제가 이걸 부끄러워 하나니 원비사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맏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세지하나니 한번 복수를 하고 싶다. 서력하기를 원하니 세자가 이게 이제 씻을 세자야. 여지하즉 가이까. 어떻게 하면 가하겠습니까? 자, 맹자가 지금 이 앞구절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창고를 열어서 지금 죽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구유를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양해양이 저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 전쟁을 하다가 죽고 땅을 빼앗기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자를 모아야 돼. 전쟁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창고를 열어서 지금 백성들을 구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자,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자 대활. 지방백리 가이왕이다. 땅이 사방으로 100리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진나라는 위나라는 이제 100리가 뭐예요? 더 큰 땅을 갖고 있죠. 진나라에게 진시황 진나라죠. 진시황 진나라에게 700리를 뺏겼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방 100리의 땅만 갖고 있어도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양해양이 하품이 나오겠죠. 맹자의 이런 100리라면은 양해양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우 작은 땅이죠. 그 땅만 갖고 있어도 왕노로 살 수 있는데 왜 땅 때문에 저렇게 골치를 썩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맹자에게는 내치를 잘 해야지 땅을 지금 부자가 더 돈을 벌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이 양의 딱 그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맹자가 계속해서 왕 여시 인정어 민하사, 왕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푸셔 생행 형벌하고 형벌을 줄이고, 요 생자가 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렴하고 세금을 또 줄이고 형벌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심경 인후하고 밭을 깊게 갈고, 누는 이제 김 매는 겁니다. 김 매는 거를 잘 다스리고, 여기서 이는 이제 다스릴 치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경인후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밭을 깊게 갈아야 곡식들이 잘 자라겠죠. 걸음을 깊이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김을 잘 매줘야 돼요. 이 국가에서 부역을 하라고 자꾸만 또 불러대면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농사 질 때는 건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심경인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자의 가엘로 건장한 청년들은 한가할 아래 숙이 효제충신하고, 효제충신을 닦게 하고, 이비사기 부용하며, 집에 들어가서는 아버지나 높으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추리사기 장상하리니, 밖에 나가서는 윗 어르신들을 잘 섬기게 할 것이니, 그리고서 그들로 하여금 가사제정, 몽둥이를, 정자가 몽둥이 정자입니다. 몽둥이를 만들어서 이달 진초지 경갑 리병의니다. 이 달자가 이게 매질할 달자죠. 진나라 초나라, 진나라 초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진나라 초나라의 견갑, 아주 단단한 갑옷과 리가 여기서는 예리한 병기, 이것을 매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예리한 병기를 갖고 있는데 몽둥이만 갖고 무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나라 초나라를. 어떻게 하면? 인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형벌을 적게 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함부로 부역에 부르지 않아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쉬는 날에는 효제 충신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되면 이쪽에서는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저 진나라 초나라의 경갑 리병을 이길 수 있다.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이길 수 있다. 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냐? 피탈기민시하여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를, 민시라고 하면 이제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를 빼앗아 사불득 경로하여, 이 경이 밭을 가는 거고 누가 김 매는 거죠. 밭 갈고 김 매는 것을 못하게 밭 갈고 김을 매서 이양기 부모, 그 부모들을 봉양하지 못하도록 해. 그래서 부모 동사, 부모들이 얼어 죽게 나중에 형제 처자 리산하리니, 형제와 처자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니 피 함익 기민이어든 저들이 그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리는 거죠. 함익, 함은 이제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이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정지하시면, 왕께서 가서 그들을 정벌을 하면 기 수요 왕적이요. 누가 왕과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인자는 무적이라 하니 왕청 무리하소서. 왕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자주를 잠시 읽어보면요, 인자 무적은 개고야라. 인자 무적이라는 말은 여기 맹자가 왈 그러잖아요. 항상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백리가이왕, 요거 이제 맹자가 하신 말씀이죠. 백리면, 사방 백리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2차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까이 해주고 백성들이 농사질 때를 빼앗지 않고 형벌을 적게 하고, 그런데 이제 주변 나라는 그렇지 않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면 그때 정벌을 하게 되면 견고한 무기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왕의 기우하리라. 양양이 이 얘기를 듣고 아유,
우활. 너무 멀다 이거. 바로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먼 얘기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먼 얘기라고 왕이 의심할지 몰라서 고로 면사물이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다. 공시가 말하기를 해왕지지, 해왕의 뜻은 제어 보원, 원통함을 보상받는데 이거. 맹자지론, 제어 구민, 맹자의 논리는 백성들을 구하는 데 있다. 소위 유천리즉 가히벌지니. 하늘의 천리, 하늘의 벼슬 하는 사람만이 정벌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공자의 본래 뜻이다. 자, 지금 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입장을 바꿔놓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가 누구한테 폭력을 당했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막 분노가 치밀고 복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인자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정을 베풀고 백성들한테 인정을 베풀고 형벌을 적게 하고 세금을 낮춰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효제충신을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양형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죠. 네?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가. 그래서 이 이후에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양양이 아마 이 이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6장에는 뭐죠? 맹자견 양왕. 요 양양왕이 양양 아들이에요. 양왕은 해왕자라. 명혁이다. 더 이상의 양양과의 얘기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양양같이 지금 분노로 치를 떨고 있는 사람한테 백리가히 왕이니다. 지방 백리 가히 왕이니다. 사방 백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사방 백리면 사방 40km라는 얘기인데, 예. 뭐 여기서 말하는 그 진나라에서 어쨌든 그 세계로 다 나눠지긴 했지만은
향수가 있어서 백리 갖고는 나라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금 진나라가 이제 세 나라로 나눠져 있지만, 그 나눠져 있어도, 땅이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진시황 진나라한테 얼마를 뺏겼다는 거예요? 700리를 뺏겼다는 거잖아요. 700리. 여기 진나라한테 700리를 뺏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은 얼마야? 1000리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해영 입장에서는 이 백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1000억을 갖고 있는 재벌한테 10억만 있으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10억? 아유, 그까짓 거 갖고 어떻게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냐? 근데 이제 맹자의 얘기는 그 정말 서력을 하고 싶다면 이걸 하라는 거죠. 백성들한테 인정을 베풀고 형벌을 줄여주고 세금을 가볍게 해주고 백성들이 농사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한가한 날에 효제 충신을 가르치고 이거를 하시면 정말로 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땅을 갖고서도 천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왕이 그렇게 했고 은나라 탕왕도 그렇게 했고 요순 임금도 다 그렇게 한 분들입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예? 이게 왕도 정치를 실천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백성들한테 인정을 베풀고 형벌을 적게 하고 세금을 줄이고 이게 왕도 정치를 실천하는 건데 이제 맹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힘이 약하면은 주나라도 태왕 때 그랬는데요. 오랑캐들이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힘은 없고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공담보 태왕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정착한 곳이 지금 주나라의 그 처음 저기 한 기산 글로 정착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난 도저히 대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간 건데 백성들이 쫓아온 거야. 예? 솥을 들고 전부 쫓아온 거야,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기나라의 터전을 잡기 시작했다. 이 힘이 약하면 도망 다녀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백성들한테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이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끝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인자무적에 이 인자가 되려면 힘없이 그냥 사랑만 한다고 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방어 능력이 있어야 돼. 방어 능력이 정 없으면 도망가야 돼. 괜히 힘도 없는데 싸우다가 객사하는 꼴이 있다면 그건 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 그러면 인 속에는 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어야 돼. 자, 근데 인자 무적이다. 지금 맹자가 얘기하는 이런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인자 무적이거든요. 인자는 적이 없다.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 해서 지금 군주들처럼 하나하나를 점령해서 이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 공격과 수비를 할 때 이 양해왕이나 제선왕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공격적이고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 왕도정치 이런 거는 그 수비적인 거죠. 복싱으로 얘기하면 인파이팅 하는 사람, 이 양해왕이나 제선왕 인파이팅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맹자가 얘기하는 주문왕 이런 사람들은 아웃복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웃복싱이 결국 무적이다라는 얘기는 최고라는 거잖아요. 적이 없다는 얘기는 최고. 그러니까 챔피언은 아웃복싱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웃복싱만이, 성선설만이, 왕도정치만이 최고의 패자가 될 수 있다.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믿을 수 있냐고요. 네? 우리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인자무적, 왕철무리, 그러구나.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이게. 인자무적을 믿냐고. 확신할 수 있냐고. 왜 맹자는 지금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자도 논어를 읽어보면 인자무적이라는 말을 왕도 정치가 실현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신 분이에요. 일생을 동안. 도대체 이 양반들은 어떻게 그걸 확신하게 됐을까?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면 안 될까요? 그래요? 네, 몸이 너무 안.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쉬어야 돼. 죄송합니다. 왜 오늘 뭐 어디 산에 갔다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한 사나흘 전부터 몸살이 심하게 왔는데 이게 낫질 않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